안녕하세요. 국감 읽어주는 남자가 아닌 국감 읽어주는 여자로 찾아뵙게 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 이자영입니다. 지금까지 총 4차례 임종성 의원님의 국감 읽어주는 남자를 만나보셨을 텐데요. 그걸 보면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 나머지 그냥 제가 직접 화면 안으로 무턱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선 서로는 줄이고요. 오늘 국감 읽어주는 여자의 내 맘대로 초대한 게스트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작한 게 벌써 열흘 남짓 됐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 자리를 강탈당할지 진짜 몰랐어요. 맹랑하네. 잠깐 자리를 국감 읽어주는 여자에게 내어주었는데요. 곧 다시 국감 읽어주는 남자로 제 자리를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건 의원님의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로 선택하셨어요. 네. 임종성과 환노위,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환경노동위였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20대 국회에서 강주 시민들은 잘 아시다시피 4년 내내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강주시 발전의 기본 설계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설계를 완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설계를 좀 더 단단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주 시민께 제대로 된 발전을 안겨드리기 위한 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목격해 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여러 번 촉구했지만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이라는 답변만 받게 되었거든요. 이것 역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노동은 우리 국민의 삶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역시 광주 바보답게 첫 대답부터 광주네요. 의원님의 답변이 광주 시민으로서 든든하게 느껴지고 입가에 미소가 나는데요. 네. 이번에는 국감에 대해서 의원님이 밝혀내신 일들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임종성 의원의 주유소 습격 사건,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습격까지는 아니고요. 이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 설비라는 것이 있어요. 유증기라는 게 휘발유 등을 주유할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유독물질인데요. 여러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가 또 폭발 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는 이걸 그냥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다 보니까 공기가 상대적으로 나쁜 지역만 이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이나 성남에는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 강주 지역인 강주나 그리고 이천 등에는 설치가 주로 안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규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공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발암물질이 정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폭발이 공기가 깨끗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기침이 나던 이유가 예. 유증기 때문이었군요. 주유할 때 유증기 회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겠어요. 이번에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택배 노동자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땐 의원님께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네네. 저뿐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모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5일 날 우리 당 환노위원들 9분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사실 택배 노동자분들의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이게 법규상 이분들을 구분할 틀을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가사를 빌리자면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노동자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입니다.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또 건설기계 노동자 킥서비스, 대리운전, 플랫폼
해당 노동자들까지 이 범주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83%가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가로사를 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택배의 경우 업계 1인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도 무려 64%가 적용제외 신청을 했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지키는 중요한 산재보험이 이렇게 커다란 사각지대를 둬선 안 되겠죠. 철저하게 제도 개선을 해서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운명을 달리하신 고 김원종님을 포함한 8분의 택배 노동자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날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매년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예보 정확도, 빗나가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92.7%였을 정도로 체감하는 것보다 높았는데요. 사실 제가 억울한 게요. 네. 진짜 일기예보 때문에 낭패본 기억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랬을 겁니다. 네. 특히 지난 여름에는 큰맘 먹고 산 새 옷이 갑자기 내린 비로 다 망가진 경험도 있고. 의원님, 92.7% 이거 진짜 맞는 수치인가요? 그거 비싼 거였네요, 혹시? 네, 그게 얼마냐면요. 억울할 법했겠는데, 그렇죠. 사실 이 92.7%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틀린 기상예보로 인해 낭패본 일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 난 겨우 7.3%의 확률에 당한 건가? 이런 자괴감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상예보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예. 하나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강수유무 정확도고요. 또 하나는 강수유무 적중률입니다. 강수 유무 정확도와 적중률 무슨 차이가 있죠? 강수유무 정확도는 1년 360일 모든 날의 날씨를 얼마나 맞췄는가이고, 강수유무 적중률은 비 오는 날과 안 오는 날을 얼마나 맞췄는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날씨는 대부분이 맑지 않습니까요? 네. 그냥 맑다고만 예보해도 강수유무 정확도는 80%에서 90%까지 나옵니다. 근데 강수유무 적중률로는 0%가 나오겠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수유무 적중률로는 예보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46.3%라면 믿겠습니까? 50%도 안 되는 수치네요. 예. 아니, 그런데 왜 이 수치를 지금 알게 된 거죠? 억울해요. 예, 사실 감사원이 2018년에 이 강수유무 적중률로 기상정확도를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상청은 아직까지도 국민께 공개를 안 한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기상청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상예보기관입니다. 그리고 기상예보는 각종 산업 및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정확성을 나타낼 지표를 감추는 모습,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공개되는 부끄러움보다 감추었던 게 이게 들켜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더 크다는 사실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단짠단짠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은 씁쓸하네요. 하지만 의원님께서 이런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실 거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감 읽어주는 여자 이자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영 씨, 네, 이제 다시 국감 읽어주는 남자로 하자. 어때? 하다 보니 재밌는데요? 싫어요. 그냥 이제 제 코너 할래요. 내 코너인데 이거 곤란한데.